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가 트랜서핑을 한다면 성공의 파도를 타고 원하는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며 인생도 행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은 트랜서핑 잘 하고 계시나요? 아마 아직 이 파도에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탔다 내려왔다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수많은 독자들이 겪은 트랜서핑의 의문점에 대해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와 함께 살펴볼게요. 트랜서핑에 대해 더 확신을 갖고 훨씬 수월하게 하게 되실 거예요. 트랜서핑 시리즈가 생소하시다면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 정주행하고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 자신을 관찰하면서 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한 직책을 맡고 있죠. 이 분야에서 일하는데 제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제 활동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커리어에서 성공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 것 같나요? 바로 따분한 직업 관련 서적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을 하기도 싫고 고객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니, 한때 그런 때가 있었죠. 반면에 일이 아주 많을 때도 있었어요.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게 고객들이 몰려오고 엉뚱한 프로젝트들이 쉽게 성공하고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커리어와 관련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식을 쌓기로 했어요. 바로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전기 간행물, 인터넷 신문 기사들과 유료 정보 같은 것들을 섭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보로 도배하고 그 정보에 깊이 파고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셈이죠. 그래서 필요한 잡지를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냥 읽어요. 저녁마다, 때로는 밤마다, 점심시간마다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제 주변의 일들이 점점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뭔가를 판매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 말 그대로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마치 허공에서 나타나듯 프로젝트도 여러 개 생겼습니다. 모든 곳에서 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이득을 가져오며 저는 프로젝트를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과 일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 다시 활기가 생기고 제가 다시 모든 것의 중심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미 오래되어 잊고 있었던 경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도 저절로 나타났어요. 서운했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새로운 사람도 알게 되었죠. 꼭 무슨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간행물 자료를 바꾸기 시작했죠. 제 정보 수집의 범위를 조금 넓힌 것입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정치 관련 간행물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가 어떤 것을 얻게 되었을까요? 승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 말밖에는 이 일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없네요. 한 독자가 트랜서핑의 경험담을 공유하자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마법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를 일컫는 말이죠. 하지만 트랜서핑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단순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는 마치 거울처럼 세계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모두 비춥니다. 당신은 사념체를 가지고 세계의 층을 만들어요.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그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당신이 전문 자료를 읽는데 몰두하면 생각의 흐름은 잘 정돈되며 그 결과 세계의 거울도 그에 부합하는 반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보다 더 단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왜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꿈은 실현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건 역시 당연한 이치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나와요. 첫 번째 조건은 세계의 거울은 시간이 흐른 뒤에 반응하기 때문에 사념체가 물질화되기 위해서는, 즉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내부 의도의 차원에서 행동한다면 그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변화를 눈치채기 힘들고 인과관계를 알아내기가 어렵죠. 따라서 사람들은 정말 생각으로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며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의 조건은 사념체가 물질 세계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속 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으로 목표의 슬라이드를 그저 규칙적으로 상영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는 무의미한 몽상과는 달리 이것은 구체적인 작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빠르게 불타오르고 식는 것도 그만큼 빠르게 식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해진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손이 아닌 머리로 상상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주 잠깐만 거울 앞에 서 있다가 곧바로 다른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당신의 반영을 만들 틈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처럼 전문적인 자료들을 읽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필요한 방향으로 사념 에너지를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념 에너지를 보내는 활동이 불규칙적이라고 하더라도 거울은 당신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결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당신의 생각을 통제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신이 목표의 슬라이드를 계속해서 비춰본다면 더욱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멋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둔 생각은 뚜렷하지 않은 심상을 만들어요. 이런 경우 거울에는 당신을 통제해보기는 혼자스럽고
통제 불능한 현실이 비춥니다. 반면 한 방향으로 꾸준히 비추는 생각은 강력한 의도의 다발을 만듭니다. 이것은 평범한 전등불과 레이저 불빛의 차이와 같죠. 사고의 흐름을 통제하면 현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그 목표의 슬라이드를 비추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말이죠. 특히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는 트랜서핑 이론을 실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 버렸다는 점이에요. 말 그대로 화강암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트랜서핑을 마치 고등 수학 교과서인 양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저 트랜서핑 시리즈에 자세하게 쓰여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부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보내야 하는가 같은 불필요한 질문들로 먹이를 싸매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목표가 여러 개라면 그것을 어떻게 모두 심상화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제가 가장 원하는 단 하나의 목표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여러 개의 평범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아파트 리모델링, 세차, 이직, 그리고 그 외에 건강 및 다른 여러 가지와 관련된 목표를 두어 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되며 그렇다고 하나로 제한하기도 어렵죠. 어쨌든 그 목표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제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에서 말이에요. 독자의 물음에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트랜서핑에서 당신이 가지는 목표는 다른 모든 소망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는 자기 자신이 답해줄 겁니다. 아직 그 목표가 무엇인지 찾지 못했다면 아직은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해 이리저리 기웃거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독자는 다시 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나오는 슬라이드의 심상화에 대한 설명은 이해도 잘 되고 설명도 자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장면을 돌리다 보면 어쩌면 이것은 심상화가 아니라 몽상이고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차를 타고 있는 저 자신을 상상해보면 심지어 차를 가지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계속 꿈을 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겠다는 결심은 연습이 필요한 걸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슬라이드를 비추는 작업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슬라이드를 비추는 연습을 하되 긴장하지는 말고 목표가 이루어진 장면이 당신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편안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가지겠다는 결심은 바로 생길 수도 있고 끈기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규칙적으로 비췄을 때 생길 수도 있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다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귀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작가님, 우리는 트랜서핑을 사용하며 어떻게든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법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욕망이 생기고 그에 따라 중요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트랜서핑은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척 하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방법을 정말로 배워야 한다면 애초에 목표는 왜 필요하며 그 목표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무엇이 달라지나요? 욕망에 행동하려는 결심을 더하면 의도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현실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마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하면 갈망이 되죠. 의식적으로 줄여야 하는 중요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욕망만 가지고서는 눈에 띄는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잉여 포텐셜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너무 간절히 원하면 균일한 에너지장에 불균형이 생긴다고 해요. 너무 간절하면 안 이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과 의심도 같이 생기잖아요. 이와 함께 분노, 비난, 과대평가, 허영심, 죄책감 등도 함께 생기는 거예요. 단지 원하기만 하면, 욕망만 있으면 잉여 포텐셜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 찬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라지 않는 척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을 테니 말이죠.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에 얽매이지 않으면 됩니다. 목표가 실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할 일은 슬라이드를 심상화하고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일입니다. 당신이 통제하는 것은 목표를 실현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조율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평정심을 되찾고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질 겁니다. 작가님,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저는 집을 짓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싶습니다. 이런 설정을 세웠어요. 나의 세계는 나에게 집을 짓기 위한 자금을 줄 것이다 라고요. 이 주문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간도 정해놓아야 할까요? 액수는요? 제 마음속에서는 세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기간과 액수,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설정한 것인가? 라는 의심 역시 마찬가지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세계가 당신을 돌봐주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세계가 목표를 어떻게 실현시킬지, 실현시킬 수 있기는 한 건지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세계가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기 힘든 가설을 차명한 이치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진부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힘만을 믿든지 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당신의 목표가 실현될 것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후자를 선택해도 좋아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도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밖에 없죠. 적어도 그 편이 상식적이니 말입니다.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는 거울과 같이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당신이 어디에서 돈을 끌어모을지 고민하느라 먹이를 싸맨다면 돈을 마련하는 아주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과정이 현실에서 물질화될 겁니다. 심상의 모습 그대로 반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최종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 자재를 사고 그 자재들이 집으로 배송되고 건축 인부들이 도착해서 집이 완성되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에 집중하세요. 어떤 경우에서든 세계의 거울은 당신이 선택한 현실을 확실하게 비춰줍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 실제로도 그런 현실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문제주의로 모든 걱정과 조바심이 맴돌 거예요. 반대로 목표가 실현되는 모습과 그것이 이미 달성된 현실에 대해 생각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며 그것도 당신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것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당신이 최종 목표에 집중했을 때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낯선 도시에 있고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높은 탑으로 가야 한다고 해보죠.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내 발로 서서 땅에 코를 박고 앞으로 찔끔찔끔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능성과 외부 환경만을 염두에 둔 채 말이죠. 그러므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헤매고 여러 장애물에 방해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결국 당신은 산다는 건 계속해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죠. 하지만 당신이 두 발로 서서 목표를 시야에 둔 상태로 전진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표를 향한 길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낼 거니까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목표가 달성된 슬라이드에 일관적이고 꾸준하게 사념체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저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목표를 달성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그래서 그 모습의 반영을 현실에서 얻습니다. 만약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처하기 힘든 실수의 아들인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현실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는 해를 쫓아가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태양이 오기를 향해 움직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만 얽매인 자신의 생각을 분리해 그 생각을 목표 자체에 옮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최종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아닌 최종적인 목표 자체가 나타날 겁니다. 현실은 우리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니 말이죠. 작가님은 만약 세계가 나를 돌보도록 내버려둔다면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확실하게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저도 확신해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저 세계가 저를 돌보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정말 잘 풀려요. 다만 문제는 제가 세계가 나를 돌보도록 내버려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계에게 조언하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약해지기 위해서는 아주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약해지기 위해서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문장 말이죠. 하지만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것은 습관의 문제, 곧 시간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울을 보며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계층에 모든 것을 맡겨놓을 뻔뻔함을 가지시길 바래요. 세상이 당신을 품에 안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도록 하세요. 다만 당신의 발로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즉, 필요한 일을 한 다음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세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돌봐주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거울 훈련이 습관이 되면 당신은 거의 항상 세상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마법이 일상이 된다면 당신은 현실의 지배자가 됩니다. 당신은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면서 현실을 통제할 수 있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우주선을 타고 무한한 가능태의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당신이 대담하게 조정석에 앉을 수 있다면 당신의 우주선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선에는 그 어떤 조종장치도 버튼도 없어요. 오직 의도만을 가지고 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우주선을 조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우주선의 움직임은 상황의 흐름에 내맡겨집니다. 당신의 현실을 통제하지 않으면 현실이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의 우주선은 당신 세계의 한 층이에요. 우주선으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두려움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사소한 불행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불행이 일어나기 직전에 올라오는 두려움은 없애지 못하겠어요. 저의 거울을 더럽히는 것이 저의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패닉에 그만 빠지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내면의 모든 것이 억눌려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저의 세계를 망가뜨리지는 않을지 불안해지는 상황까지 와버렸네요. 우선 자기 자신이 불안해하는 것을 허용하시기 바래요.
하지만 여유가 생길 때마다 세상이 당신을 돌보고 있다고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곧바로 해결되기를 바라시나요? 거울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에 당신의 현실이 다시 만들어지기까지는 분명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율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애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최악의 예감이며 상황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마음은 참 순진하게도 무엇이 그에게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시나리오를 고수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간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은 당신이 하고 싶다 하거나 하기 싫다라는 마음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며 바로 이 점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율의 원칙은 상황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 세계의 여왕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패배도 승리라고 자유롭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말이죠. 그 결과 실제로 현실은 더 나아질 것이며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도 적지 않게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완전히 똑같아요. 자전거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당신은 마치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듯 핸들을 같은 방향으로 틉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균형을 유지하죠. 하지만 자전거가 기울어질 때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얼굴을 찡그릴 때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조율의 원칙이 습관이 되면 당신이 불안해할 만한 모든 것은 당신의 삶에서 점점 사라질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멀뚱히 서서 고민하지 말고 자전거에 올라타 되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받으려는 의도는 버리고 그것을 주려는 의도로 바꾸면 당신이 포기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는 프레일링 제1의 원칙을 함께 실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적이나 공적인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마치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부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도의 방향을 원한다 해서 줄 수 있다로 바꾸면 됩니다. 이 방법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거나 일을 하며 발생하는 거의 모든 어려움을 불가해한 방식으로 곧바로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안함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중요성의 조율과 프레일링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극히 일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내면의 자유감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내면의 자유감은 사람이 내면의 충만함과 자존감을 갖추고 있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발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부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의해 공급이 생기죠.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펜듈럼이 있으므로 그중 하나에 매달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중심을 얻은 사람은 그 자신이 축이 되고 그 축을 기준으로 세계가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믿고 확신하면 세계는 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바딤 잘란드 저자의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트랜서핑 시리즈가 너무 좋아서 잘 읽은 것들 순서로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한 책들 다음으로 이 책을 읽으니 훨씬 도움이 되어서 오늘 함께 보았어요. 책에서 저자는 독자들의 경험과 의문점을 해소하며 더 깊게 트랜서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대화 형식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더욱 좋았어요. 다만 의도를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 저자가 제안하는 식습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현재 자신의 에너지가 너무 낮고 현실 앞에서 도망칠 힘조차 없다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실천해 본다면 확실히 에너지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내가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의도에 따라 현실을 창조하는 현실의 지배자가 되고 싶다면 이 책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내 삶을 지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는 내 편이니까요. 우리는 세계를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